어서 오렴. 오늘이 바로 콩쥐 팥쥐 이야기의 마지막이야. 그러던 어느 날 벌써 석류꽃이 한철을 지났고 쓰르라미가 목을 가다듬어 우는 소리에 문득 팥쥐는 세월이 빠름을 깨달았어. 서둘러 콩쥐를 어떻게든 해보리라는 생각이 훅 치밀어 오른 팥쥐는 가명살림채로 콩쥐를 보러 들어갔단다. 때마침 사또는 공청에 나가고 다만 홀로 콩쥐가 좋은 옷을 입고 아담하게 꾸며놓은 후원 연못가의 별당에서 난간에 의지하여 힘있게 솟아오른 연꽃을 구경하고 있었지. 팥쥐는 거짓으로 반색을 하며 콩쥐에게 달려들어 능청을 떨었단다. 아이고머니, 형님 그동안 혼자서만 편안히 지내셨구려? 보기 싫은 이 팥쥐는 형님이 출가하신 후 시시로 형님 생각이 간절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렇게 궁금하여 이렇게 형님을 보러 왔소. 내가 전엔 철없이 형님한테 응석처럼 한 노릇인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아. 이웃침이 뼈에 사무친답니다. 아유, 그렇더라고. 형님은 그런 것을 속에다 품어두시지 마시오. 우리 형제가 범연하게 지내지는 맙시다. 응? 본래 아기가 없는 사람은 속기를 잘하는 법인 게야. 콩쥐는 그 말을 듣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뭐니. 저것이 아무리 그전에는 나를 그토록 모해했더라도 그때는 철을 모를 때요. 이젠 나이가 들어 깨달은 바가 있기에 저토록 사과하는 것이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콩쥐는 팥쥐에게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살아가는 형편도 물어보고 하면서 집안 구경도 시켜주었어. 이때 팥쥐는 외양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간악한 심술이 북받쳐 뱃속으로는 온갖 깨를 꾸며가며 콩쥐를 따라 별의별 화초를 구경하다가 연당에 이르자 문득 한 묘계를 생각해내고 콩쥐에게 목욕을 하자고 권하였어. 콩쥐, 천연을 어떻게 하면 옴도 싹도 없어지게 할꼬? 옳지. 이런 방법이 있었지? 역시 난 똑똑해. 언니, 여기 연당이 너무나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구려. 우리 여기서 목욕이나 하지 않겠소? 아니, 그냥 실은 언니와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목욕 한번 같이 못한 것이 한이 되오. 언니, 내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인데 이 동생의 한을 좀 풀어주시구려. 그리하여 콩쥐와 팥쥐는 옷을 못가에 벗어 앞에다가 가지런히 놓고 연못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게 되었지. 그때 팥쥐는 슬금슬금 콩쥐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벼랑간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어. 워낙 순식간의 일이었지.
그러니 어쩔 도리 없이 콩쥐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슬프도다. 콩쥐가 겨우 잡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보기도 전에 이렇듯 연못 귀신이 되고 말 줄이야. 누가 꿈엔들 알았겠나. 콩쥐가 빠진 연못은 물거품만 두어 번 솟구쳐 올렸을 뿐 이내 잠잠해졌지. 간특하고 요사스럽고 아카디악한 팥쥐는 이 광경을 제 눈으로 보고서야 통쾌한 마음으로 뇌까렸단다. 이렇게 쉽게 내 계규대로 되는 것을 쓸데없이 오랫동안 마음을 썩히고 있었네. 형님, 이젠 거기서 푹 쉬시게. 내년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 팥쥐는 입가에 웃음을 띠며 급히 밖으로 나와서는 콩쥐의 옷을 제가 주워 입고 제 옷을 거두어 치워버린 다음 태연한 모습으로 마치 콩쥐인 양 별당 난간에 의지하며 연꽃을 바라보며 못내 기뻐하였지. 이때 감사가 공사를 마치고 내하로 들어가자 계집아인이 콩쥐가 후원 별당에서 홀로 연꽃을 구경하고 있다 하니 감사는 발길을 후원으로 돌렸더랬지. 김감사는 콩쥐를 맞아들인 후로는 공사만 끝나면 콩쥐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던 터였어. 그러므로 홀로 연꽃을 구경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자기도 역시 연꽃을 구경하며 아울러 콩쥐가 연꽃을 사랑하는 의지도 물어보려는 생각에 급히 별당으로 들어갔단다. 그러자 그때까지 난간에 기대어 꽃 구경을 하고 있던 팥쥐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 띤 얼굴로 내려와 맞이하였어. 감사 또한 깊은 낯으로 부인의 손목을 잡고 다시 별당 난간으로 올라가 웃으며 얘기를 하였지. 그러다 문득 그 얼굴을 보니 전날의 모습과는 달리 거무튀튀할 뿐더러 얽혀있기까지 한 게야. 그에 크게 놀라 낯빛마저 잃으면서 감사가 그 이유를 물으니 팥쥐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지. 네? 제 피부요. 온종일 이곳에서 서성거리며 영감께서 오시길 기다리는 동안 일광을 쐬다 보니 이토록 검은 빛이 되었습니다. 얼거 보이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영감께서 들어오시는 줄 알고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그만 발이 걸려 콩멍석에 엎어지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감사는 늙은 남편인 자기를 부인이 사모함을 고맙게 여겨 여러 말로 위로하며 다만 얼굴이 변한 것만을 애석하게 여길 뿐 사람이 바뀐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겠니? 그러곤 며칠이 지났어. 하루는 감사가 몸이 불편하여 일찍 공사를 마치고 들어와 연못가를 배회하고 있노라니 못 가운데에 전날 보지 못하던 연꽃 하나가 눈에 띄는 게야.
꽃줄기가 유별나게 높이 솟아나 있을 뿐더러 꽃 모양도 신기하여 아름다움이 비길 데 없어 노복으로 하여금 그 꽃을 꺾어다가 별당 방문 앞에 꽂아놓게 하고 그 꽃을 끔찍이도 아꼈더랬지. 그러나 팥쥐는 일찍이 깨달은 바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그 꽃이 벼랑간 그다지도 곱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게 생각하던 중이라 영감이 그 방을 떠나면 몰래 들어가 보곤 하였어. 그런데 참으로 괴상한 것은 팥쥐가 그 방에서 나올 때마다 그 꽃송이 속에 손과도 같은 것이 있는 듯 팥쥐의 머리채를 바당바당 쥐어뜯는 것이었어. 정말 요것이 필연 콩진년의 귀신이 붙은 게야. 진짜 아파. 내 이 요망한 꽃을 버려야겠어. 팥쥐는 격분하여 꽃을 뽑아다가 불아궁이에 넣었지. 그 후 팥쥐는 안심하고 콩쥐의 세간도 마구 뒤지며 제 마음대로 하는데 다시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다. 바로 이웃에 사는 할멈이 불씨를 얻으려고 감사댁 내야로 들어왔는데 예전부터 감사 부인과는 친숙한 터라 연못가 별당으로 가서 아궁이에서 불을 떠가려고 했지. 그런데 아궁이 속엔 불은 씨도 없이 꺼져 있고 난데없는 오색 구슬이 한 아궁이에 가득하여 노파는 허겁지겁 구슬을 모조리 치맛자락에 쓸어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반다지 속에 감추어 두었지. 그랬더니 천만 뜻밖에도 반다지 속에서 할멈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감사 부인의 목소리와 흡사하였던 게야. 노파가 반다지 문을 열고 보니 감사 부인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지 뭐니. 그리고 노파에게 자기가 죽게 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는 이어서 한 묘계를 가르쳐 주었단다. 노파는 감사 부인이 일러주는 대로 잔치를 베풀어 거짓으로 자기의 생일이라고 하고 김감사를 초대하였단다. 김감사가 노파의 집에 와서 젓가락을 드니 아니 글쎄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짧아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으므로 노파의 소홀함을 나무랐지. 그랬더니 노파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호련 병풍 뒤에서 사람의 소리가 김감사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그렇게 똑똑히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이 틀린 것은 어째서 그토록 모르시나요? 아니 내외 짝이 틀리다니 이 어쩐 말인가? 감사가 속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동안 아내의 거동에 종종 괴상한 일이 있었음을 문득 깨달았지. 감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벼랑간 병풍 뒤에서 노기적삼을 입은 한 미인이 앞으로 나와 감사에게 절을 하며 물었단다. 영감께서는 신첩을 몰라보십니까? 감사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빨리 사연을 말하라고 하였지. 신첩은
의붓 동생인 팥쥐에게 해를 입어 일이 연못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영감께서는 팥쥐와 함께 내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곧 팥쥐를 잡아 문초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시켜서 연못을 뒤지게 하였어. 과연 연못 바닥에서 콩쥐의 시체가 웃는 낯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단다. 급히 건져내어 염습하려 하자 죽었던 콩쥐가 다시 숨을 돌리며 살아났어. 그러자 그때 노파의 집에 있던 콩쥐는 호련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이에 모든 관속과 읍내에서는 백성들까지도 이 신기한 일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감사는 팥쥐에게 칼을 씌워 하옥시키고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지. 며칠 뒤 조정에서 하회가 있었단다. 감사는 그 하회대로 형리를 시켜 죄인 팥쥐를 수레에 매어 찢어 죽이고 그 송장을 젓갈로 담아 항아리 속에 넣고 꼭꼭 봉하여 팥쥐의 어미인 배씨를 찾아 전하였단다. 배씨는 처음에 팥쥐가 흉계를 품고 콩쥐를 죽이러 들어갈 때 만만 조심하여 아무쪼록 성사하라고 부탁하여 보낸 후 곧 최만춘을 고추박이처럼 자버리고 다른 서방을 얻어갔단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후일을 생각하여 후안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던 게야. 그리고 주야로 팥쥐의 덕을 입고자 기다리고 있던 중에 관가로부터 선물이 왔다고 하니 배씨는 좋아라 하고 내다르며 안으로 불러들이고는 항아리 주둥이를 동여맨 노끈을 풀어보았지. 큰 항아리에 가득 든 것은 모두 젓갈이었단다. 아이고 우리 기특한 따님, 그리 큰일을 해내고 이 어미를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구려. 근데 이게 뭐지? 이 젓갈 아주 맛이 좋아 보이는구나. 네 집 솜씨인지 아주 잘 담갔네 그려. 이 쪽지는 무언고? 흉한 죄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 이와 같이 젓갈로 담그고 딸을 가르쳐 흉하고 독한 일을 실행케 한 자로 하여금 그 고기를 씹어보게 하노라. 배씨는 이 글을 읽고 팥쥐의 소행이 탄로나 결국 죽음을 당했음을 알자 그만 기절하여 자빠졌단다. 그리고 팥쥐 어미는 기절한 채 영영 일어나지 못했지. 지옥으로 모녀가 서로 손잡고 가버린 게야. 한편 김감사는 콩쥐에게 자기의 밟지 못했던 허물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웃 노파에게 상금을 후히 내린 다음 다시 콩쥐와 더불어 다하지 못한 인연을 이으니 아들 셋을 낳고 딸도 낳아 화목한 나날을 보냈단다. 또한 효심이 깊은 콩쥐를 위해 부친되는 최만춘도 찾아내어 현숙하고 덕이 있는 여자를 얻어 아들, 딸 낳고 단란한 살림을 이루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마음씨를 베풀어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과 곡식을 아낌없이 내려 그들을 구제해 놓으니 김감사 내외의 어지인 덕을 모든 백성이 칭송하였단다. 자, 콩쥐 팥쥐전은 여기까지. 다음에 듣고 싶은 게 또 있다면 나에게 찾아오렴.